예, 그러면 종목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장 시간외 거래에서 좀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였었던 종목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지노믹트릭이 6.46% 올랐는데요. 대장암 조기 진단 기술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전일장에서 삼성카드는 참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어제장에서는 3.94% 오르긴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스페이스 X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지노믹트리는 사실 이제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같은 경우 국내에선 이미 뭐 출시가 좀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사실 이제 대장암 진단을 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시경에 좀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키트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가격이 좀 당연히 더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좀 확산되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영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좀 이제 내시경을 좀 대체하는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 FDA 승인을 언제 받느냐, 이게 가장 큰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이번에 나왔던 뉴스는 그 산동루칸 오리온 바이오 기술 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오리온홀딩스 그쪽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이건 예고가 돼 있던 거예요. 사실은 지난해 이제 그 오리온홀딩스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중국 진출 목적으로 MOU를 작년에 그 이미 체결을 했고, 이제 드디어 이번에 본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에 조인트 벤처 이제 협력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1000명 정도 임상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그 사업을 좀 진행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쪽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방광암 진단하는 그런 진단 키트도 미국 쪽으로 좀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됐을 때 이런 이제 암에 대한 진단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좀 편리성을 높인 그 진단 키트 쪽으로 회사가 좀 그 사업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아직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재무 리스크는 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갭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지금 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는 굉장한 또 반대급부로 이익으로 돌아오니까 한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관찰은 해볼 필요는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노믹트리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카드 사용량 증가도 증가지만 요즘엔 뉴스에서 회자되는 거 공매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이 시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이번에 많이 나왔던 기업들 특징들 보면, 아니 회사들이 그렇게 뭐 그렇다고 많이 오른 기업도 아니고 멀쩡한 기업들 중에 공매도가 쏟아지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카드도 있고 뭐 오뚜기 같은 기업들도 있었고, 근데 그 기업들 제가 그러니까 이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MSCI 그 분기 리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반기 리뷰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아마 그 이 MSCI 지수에서 편입이 제외될 거라는 루머가 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들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좀 제외되지 않을까. 이제 제외된다는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 자금이 일단 거기서 나간다는 얘기니까, 아마 그걸 노리고 선제적으로 누군가 좀 공매도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그런 좀 정보를 간파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가 나온 거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게 이게 회사의 실적이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그런 경우에 공매도가 쏟아졌다면 이건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 그냥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일 뿐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공매도가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저는 사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혀 회사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카드도 아마 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주가 좀 부진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는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또 오후장에 물론 이제 은행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올랐는데, 은행의 수익 중에 또 많은 걸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거든요. 은행이 지주사잖아요. 근데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그 이렇게 사진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밖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나가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이 풍경을 이제 더 자주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밖에서 뭘 하겠어요. 신용카드로 쓰겠죠. 그렇겠죠. 그럼 삼성카드 매출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삼성카드도 이제부터는 좀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컨택트형.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미리 면세점주 사는 거랑 좀 네. 비슷하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어제의 주가 상승은 뭐 여전히 저는 좀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보다는 향후에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MSCI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MSCI 그 지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뚜기, 삼성카드, GS 리테일인데 네, 보면 맞아요. 다 공매도 많이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역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주셨고 다만 앞으로의 실적 부분에서 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 삼성카드 받아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가 이제 뭐 발사 우주선인가요? 스타쉽 그거 이제 시제품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또 약간 부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어쨌든 이 방산주는 계속 비중 확대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방산주 3종 세트가 있잖아요. 그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개 다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또 인공위성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또 누리호가 올해 10월에 발사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유일한 이제 처음으로 만드는 발사체인데 그 발사체가 있어야 거기에 인공위성을 딱 탑재해가지고 보낼 거 아니에요, 우주로. 네. 근데 예전에는 인공위성 기술만 있었는데 발사체는 대부분 러시아 걸 이제 빌려다 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직접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로 이런 방산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까지 봤을 때 올해 가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모멘텀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기대의 언덕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방산회사들이 적자나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방산으로 돈을 벌면서 인공위성이 붙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미국 지금 뭐 우주 관광 또 화성에 보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인공위성 투자 뭐 기본이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시대는 계속해서 이것도 우리가 맨날 친환경 얘기만 하지만 네. 10년 동안 뭐 좋아질 걸로 보지만 우주도 딱 한 10년, 20년은 계속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한국의 이 방산 3사가 경쟁력 갖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어쨌든 성장주들이 좀 빠지면서 우주항공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격 매력까지 좀 생긴 상황이니까 지금 좀 계속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장과 또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들 이렇게 포인트 잡아봤고요. AS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4월 14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신세계 푸드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심각한 게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85,000원을 잡아주셨었는데 심각하게 뛰어넘었습니다. 95,000원까지 뛰었어요. 그러게요. 아 이거 거의 분위기가 좀 10만 원 갈 기세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 두 가지였잖아요. 단체 급식 이제 앞으로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번에 신세계 푸드가 삼성에 그 납품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좋은 모멘텀이 됐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노브랜드 버거, 예, 그게 이제 그 입점을 그러니까 매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이제 식자재를 다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주가가 좀 달려가는 것 같은데 다만 좀 많이 오른 만큼 속도 조절은 좀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10만 원 지금 근처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95,000원부터는 이제 흥분하지 말고 조금씩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이제 반대로 지금 CJ 프레시웨이나 현대그린푸드는 또 그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스위칭한다 그러나요? 좀 교체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식자재 기업들 다 돌고 돌거든요. 네. 뭔가 모멘텀이 엄청난 게 아니라 회복을 기대하는 거니까 한번 신세계 푸드는 조금 이제는 한번 이익 실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는 이익 실현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에 음식료주 개장 전 필수 포인트 얘기해 주시면서 짚어주셨는데 수익률 역시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동원 F&B도 저는 굉장히 저번에 이제 음식료 소개할 때 가장 뭐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못 오르는 네, 종목. 맞아요. 유일하게 거의 못 올랐던 섹터 그 종목이라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그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결국에 하반기에 가격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음식료 동원 F&B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주말에 음식료 업종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음식료 물론 브랜드도 중요한데 이게 음식료도 같이 가는 좀 습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직도 못 간 기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뭐 매일유업이라든가 아니면 대상 같은 기업, 또 CJ제일제당도 여전히 뭐 과거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상태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또 어제 보니까 오리온이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오리온도 주가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좀 낙폭과대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반기를 대비해서 음식료업종 중에서 좀 못 오른 기업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라고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진했던 IT 소프트웨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포커스 잡으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증권사에서 하나 나왔던 보고서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IT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광고, 뭐 미디어나 엔터 이런 쪽 이제 토탈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하드웨어 쪽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반도체나 뭐 이런 스마트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쪽 시총 비중이 되게 높아진 건 사실인데 요새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기 민감주로 쏠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재미는 없는데, 이제 인터넷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네이버가 좀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주가도 좀 부진한 상태인데, 또 거기다 경기 민감주 워낙 강하니까, 그러나 카카오가 또 그 우려를 해소를 시켜버렸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터넷 뭐 지금 당장 간다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성장주 시대가 도래하면 굉장히 또 강한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소외받을 때 비중 늘려가시면 좋겠고, 제가 좀 좋게 보는 섹터는 사실 광고입니다. 광고가 이제 요새 글로벌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보면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지금 팬데믹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니까 이 광고주들이 이제 돈을 써요. 집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때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광고인데, 이 글로벌 광고 매출이 늘어나는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광고 대행사들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대형사들 같은 네. 경우. 근데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데 주가 보면은 전혀 움직이질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미디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네. 5월 언제냐, 날짜냐가 무조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아마 출시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뭐 이미 지금 어제 보니까 뭐 일부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실적 발표했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실적도. 그래서 한번 대형사 위주로 드라마 제작사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엔터사들은 이제 2분기가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뭐 BTS도 있고 또 트와이스도 있고 1분기는 거의 컴백들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주가들이 부진했는데 2분기에는 이제 컴백을 하게 되면 그 앨범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엔터사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IT 소프트웨어가 조금 이제 올해 초에 달리다가 좀 부진한 상태인데, 오히려 이럴 때가 좀 한번 긴 호흡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IT 소프트웨어주,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네. 좀 조금 더 특정해서 한번 꼽아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못 갔던 섹터가 광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은 다 한 번씩 움직였었거든요. 뭐 카카오 네이버도 차례가 한번 왔었고 네, 맞아요. 엔터주들도 한번 차례가 왔었는데.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유일하게 광고 기획사만, 사실 광고 기획사만 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온라인사들이 뭐 나스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인크로스 이런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은 사실 또 한 번 올랐었거든요, 많이.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이노션도 있고 제일기획 같은 이제 대형 광고 기획사인데, 오늘은 제일기획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가 이제 최근에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여전히 주가가 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작년 대비해서도 주가가 여전히 많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 한 3만 원 정도 유지했던 주가인데 예. 워낙 이제 경기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주가가 밑으로 하락을 했고, 다만 이번 1분기에도 놀라운 실적을 좀 거듭했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또 삼성전자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삼성전자 뭐 갤럭시뿐만 아니라 그 신제품들 딱 보시면 특히 가전제품에서 비스포커라는 아마 그 네. 브랜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제일기획이 어쨌든 다 브랜드 런칭을 해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업체들도 좀 M&A를 해놨는데 해외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또 해외 쪽으로 광고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일기획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올랐던 것 중에서 좀 올라갈 만한 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광고고, 저는 좀 제일기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에 대해서 관련주 토픽 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계속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장님께서 또 리포트 통해서 고른 종목도 발굴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그 CJ ENM인데 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줄은 네.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부진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14만 원대 가격이면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서 잃을 건 없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 실적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냐면요. 그 올해 그 초에 이 회사 이제 이 CEO인지 제가 이제 임원분인지 모르겠는데 가이던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네. 그걸 제시했어요. 올해 좀 가이던스를 낮춰버린 거예요. 아. 증권사에서 100을 기대했는데 예를 들면 딱 80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포트가 안 좋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목표 주가 낮추고. 근데 엄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오늘 한 증권사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거면서 왜 그러니까 그랬냐. 저희도 앞에 코너에서 네. 그 CJ ENM 다루면서 이 제목 그대로 따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엄살 부렸어? 예. 그러니까 일부러 기대치 낮추고 네. 이게 깜짝 이벤트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나 그동안 안 갔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또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더 각광받는 상황이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지금 지분 가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시총이 거의 똑같아요. CJ ENM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게 일회성 이익이면 우리가 평가를 절하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회사 핵심은 TV 광고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방송, 광고, 디지털 이쪽인데 이 미디어 사업부가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찐 성장을 한 거죠, 사실상.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아 보이고, 또 티빙도 이번에 네이버와의 제휴로 티빙 가입자가 증가세 보이는데, 저도 이번에 네이버 그 멤버십 그 가입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냥 이제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티빙을. 그렇죠. 예, 그런 효과까지 이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CJ ENM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네이버와의 제휴도 효과를 좀 톡톡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수준도 좀 부담 없습니다. 여전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제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아마 같이 가는 그림 속에서 상대적으로 ENM이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에 대해서도 참 저희들도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회자가 많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염승환 부장께서도 역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시장 전략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보면 은행주가 어제 KB금융이 제가 제 눈을 의심했는데 8%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이런 날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영원한 소외주는 없어요. 근데 올해 내내 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1월 달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 흐름이었어요. 너무 쏠렸는데 지금은 또 경기 민감주로 쏠림이 정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쏠릴 때 조심하자. 그래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 이제부터 상승하면 조금씩 덜어내서 소외받고 있는 기업들 좀 있거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정말 소외받고 있어요. 그런 기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 쪽에서 지금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대표 주자가 바로 편의점 회사 같은 경우. 네. 아직도 주가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그런 기업들, 아까 삼성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음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 나쁘지 않으니까 안 올라간 것 중에서 물론 좋은 게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 하반기에 좋아질 만한 것들 한번 주말에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취해 있기보다 이럴 때 조금 더 한 발 빠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